따뜻한 어느 오후 70세 김영숙 할머니는 뜨개질 의자에 앉아 사랑하는 손녀를 위한 새 스웨터를 뜨고 계셨습니다. 그때 작은 손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와서는 갑자기 멈춰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에 김영숙 할머니의 마음은 꽉 조여왔습니다. 평생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생활을 해온 영숙 할머니. 부산의 작은 집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랑하는 작은 손녀가 할머니를 안으려던 두 팔을 슬며시 거두고 얼굴을 찌푸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호 박사입니다. 현재 75세이며 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50년 넘게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 70세. 매우 깔끔하고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꼼꼼히 목욕을 하시고 옷도 정성스럽게 갈아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를 집에 초대했을 때의 일입니다. 정수 할아버지가 거실을 지나가시자 귀에 들린 말은 할아버지 냄새 정말 심하네였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이후로 손자가 찾아와도 정수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조용히 혼자 지내게 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마음 어딘가에서 같은 불안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본 경험과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은 분들의 99%가 본인은 모르는 특유의 체취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존재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상처를 줄까 봐 조용히 있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고 그 거리는 점차 마음의 거리가 되어갑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것은 김순미 할머니 67세의 눈물입니다. 상담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손자가 항상 제게 달라붙어서 함께 놀았는데 지금은 피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때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께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도 약속하고 싶습니다. 매일 단 3분, 간단한 것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90%의 불쾌한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민호 할아버지 86세, 고급 향수라면 분명 해결될 거라고 믿으셨던 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최고급 샤넬 향수를 사용해서 방 전체에 뿌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바로 나가버려요. 정말 슬퍼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향수는 일시적으로 냄새를 숨기는 것일 뿐입니다. 청소를 하지 않고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불쾌감이 강해집니다. 이런 고민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깊이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체취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고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할머니 72세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2번씩 목욕을 하고 비싼 비누도 사용하고 향수도 뿌리는데 그런데도 며느리가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어머니,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피해요. 정말 속상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많이 씻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나이가 들면 특유의 냄새가 생기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일상을 바꿔도
다시 가족과 웃음을 나누고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노인 특유 채취의 과학적 원인.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저는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나는 것은 목욕 횟수가 줄어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적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효과 없는 방법에 시간과 돈을 계속 쓰게 되고 결국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노년의학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연구하고 2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께 직접 조언해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특유 채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원인. 땀의 변화와 노폐물 축적. 젊을 때는 하루에 평균 1리터의 땀을 흘립니다. 땀은 천 조절뿐만 아니라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해독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땀의 양이 대략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땀이 적으면 냄새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땀의 양이 줄어들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피부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피부 표면에서 세균의 먹이가 되어 세균이 번식하면서 그 불쾌한 냄새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71세 이순자 할머니가 당황하며 저에게 질문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박사님, 저는 요즘 거의 땀을 흘리지 않는데 손자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또한 73세 박철수 할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땀이 많아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땀이 거의 안 나서 편하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었다니요. 그렇습니다. 땀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며 피부 표면에 노폐물이 쌓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땀의 성분도 바뀝니다. 젊을 때의 땀은 대부분 물과 염분이지만 나이가 들면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늘어납니다.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남아있으면서 세균이 분해할 때 더욱 강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의 경우 젊을 때부터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땀샘의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원인. 피지의 변화와 노내날 발생. 또 하나의 큰 원인은 피지 성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피지의 성분이 바뀌면서 노내날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내날은 산화된 지방산의 일종으로 젊은 사람의 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급증하고 특히 70세 전후에서 정점을 맞습니다. 이 노내날이야말로 이른바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냄새는 옷이나 침구, 커튼 등에 배기 쉽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특히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온 연구에서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의 피부 샘플을 분석해 왔는데 노내날의 발생량은 평소 가벼운 운동을 하지 않는 분,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에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물을 별로 마시지 않는 생활 습관도 노내날을 피부 표면에 축적시키기 쉬운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내날은 일반적인 비누나 샴푸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내날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만으로는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없어진다고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원인. 구강 환경의 변화와 드라이 마우스. 세 번째 원인은 입 안에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침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내 세균 균형과 pH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구강 내가 건조해지기 쉬워지고 세균이 급격히 번식해서 구취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노인 특유 냄새의 한 원인이며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69세 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이 말라서 침을 삼키고 싶어도 나오지 않아요. 손자와 이야기할 때도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게 무서워서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침이 줄어들면서 구강 내 pH가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치석이 더 쉽게 쌓이고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취는 더욱 심해지고 이것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은 심장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원인, 신진대사의 변화와 독소 축적.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체내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몸 안에 쌓인 독소들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려고 하는데 이때 특유의 냄새가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마늘, 양파, 생선 등의 음식들도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냄새 성분이 더 오래 몸에 머물게 됩니다. 74세 김철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마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없어졌는데 지금은 3, 4일씩 냄새가 남아있어요. 이것은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의 역과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충격적인 원인, 호르몬 변화와 피부 환경 악화.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부의 pH 균형이 깨집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피부 상태가 변화합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는 피부의 자연 방어막을 약화시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유해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67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폐경 후부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섯 번째 충격적인 원인, 약물 복용과 부작용.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도 체취에 영향을 줍니다. 혈압약, 당뇨약, 한구울제 등은 땀의 성분을 바꾸거나 구강 건조를 유발해서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탈수가 되기 쉬워서 노폐물이 농축되어 더 강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목욕을 하고 양치질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이런 과학적 원인들을 모르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반복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가지치기만 하고 있을 뿐 근본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증명된 구체적인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받아들이면 체취는 90% 이상 줄어들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시선과 태도가 바뀌어 다시 웃음과 따뜻한 관계가 돌아올 것입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모르고 지내시면 앞으로도 헛된 노력을 반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지도 모릅니다. 제2장, 체취를 없애기 위한 기본 원칙. 의사도 모르는 비밀,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을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단 일주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1개월 후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크게 바뀝니다. 이것은 결코 위로나 희망적 관측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50년 넘게 수만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연구와 실천을 거듭해온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박사님, 정말로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네, 반드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놀라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 75세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쓸쓸한 표정을 띠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손자가 제 방에 들어오려 하지 않아요. 아들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어요. 제가 가족에게 폐가 되는 존재인 것 같아 느껴져요. 저는 그분께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제품도 필요하지 않은 기본 원칙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찾아오신 김정호 할아버지는 환한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자가 다시 제 무릎 위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안아주면서 할아버지 왠지 빵 같은 좋은 냄새가 나요라고 해요. 마치 마법 같아요. 그 마법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기본 원칙들을 꼭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혁명적 원칙, 수분 섭취의 과학. 몸 안쪽부터 청소 나이가 들면 밤중에 화장실이 가까워지는 게 싫고 귀찮아서 자꾸 수분을 줄이게 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물은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연 청소기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노폐물이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어 피부에 쌓여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잔의 미지근한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밤사이 쌓인 독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72세 강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물을 마시는 게 힘들어서 계속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마시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가 되었어요. 피부도 부드러워진 것 같고 손자가 할머니 갓 구운 빵 같은 냄새가 나요라고 말해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 마시기의 과학적 원리, 체내 독소 희석.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속 독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신장 기능 향상, 신장이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걸러냅니다. 피부 수분 공급,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각질이 줄어듭니다. 림프 순환 개선, 림프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면서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하루 수분 섭취 완벽 스케줄, 기상시, 미지근한 물 1잔, 200ml, 공복에 마셔야 효과, 최대 아침 식사 30분 후, 1잔, 오전 10시, 1잔 점심 식사 30분 후, 1잔 오후 3시, 1잔 저녁 식사 30분 후, 1잔 잠들기 2시간 전, 1잔 총 하루 1.4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 마시기 성공 팁, 휴대폰 알람을 2시간마다 설정 물병에 시간별로 표시해두기, 레몬 조각을 넣어서 맛을 내기, 미지근한 온도 37-40도로 마시기 주의사항.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마신 후에는 반드시 컵 한 잔의 물을 추가로 마시세요. 두 번째 혁명적 원칙, 햇빛 산책의 기적. 자연스러운 해독과 살균 효과, 나이가 들어서는 다리 허리가 약해서 운동은 무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지 모르지만 격렬한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부드러운 햇빛 속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태양빛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 표면의 세균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체내 독소가 배출되기 쉬워집니다. 76세 이화수 할아버지는 이전에 무릎이 아파서 몇 걸음밖에 걸을 수 없었지만 저는 우선 하루 5분만 걸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이화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매일 2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부드러운 빛을 받으며 천천히 걷고 심호흡을 하니까 피부색도 밝아지고 냄새도 거의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어요. 햇빛 산책의 과학적 효과, 비타민 D 합성.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 면역력 향상 자외선 살균 효과, 피부 표면의 유해균 제거 세로토닌 분비,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감소 혈액순환 개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까지 잘 전달 자연 발환, 건강한 땀으로 독소 배출, 완벽한 산책 가이드, 최적 시간, 아침 7, 5시 또는 오후 4 역시 강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시간, 15, 30분, 처음엔 5분부터 시작. 복장, 통기성 좋은 면 소재, 옷과 편한 신발 코스, 공원이나 나무가 많은 곳, 음이온 효과, 산책 중 추가 팁, 심호흡을 의식적으로 하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기 가벼운 스트레칭 포함하기 물 한 병 가져가서 중간에 수분 보충 주의사항으로는 오전 10시, 오후 4시에 강한 햇빛은 피하고 이른 아침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빛 시간대에 산책하세요. 세 번째 혁명적 원칙,
목욕의 과학. 근본부터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 겨울에는 추워서 이틀에 한 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매일 목욕은 피부에 쌓인 땀과 노폐물,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보호막 기능을 파괴해서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38살 40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38도의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천천히 몸을 담그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공이 열려서 피부 깊숙한 곳에 쌓인 더러움을 확실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70세 최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탕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지만 한 달 후 손자가 오랜만에 제 무릎에 앉아서 뺨에 뽀뽀해줬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과학적 목욕법 1단계 준비 5분.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두기. 물 온도를 38, 40도로 맞추기. 수건과 세정용품 준비 2단계 예비 세정 3분. 미지근한 물로 몸 전체 적시기. 거친 때나 각질 불리기, 머리카락 충분히 적시기. 3단계 본격 세정 10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중요 부위는 특별히 신경 쓰기. 충분한 거품으로 부드럽게. 4단계 헹굼 5분. 미지근한 물로 완전히 헹구기. 비누 성분이 남지 않도록 주에 특히 접히는 부분 꼼꼼히. 5단계 마무리 5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 제거. 보습제 바르기. 욕실 환기 주간 특별 관리. 일주일에 한 번은 38도의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천천히 몸을 담가서 모공을 열어 피부 깊숙한 더러움을 배출시키세요. 이때 천연 입욕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 2큰술, 각질 제거와 소취 효과. 바다소금 1큰술, 미네랄 공급과 살균 효과. 에센셜 오일 3방울, 아로마 테라피 효과. 네 번째, 혁명적 원칙, 식단 혁명. 내부 정화의 비밀. 채취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마늘, 양파, 젓갈류 등은 냄새 성분이 오래 몸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고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새를 줄이는 기적의 음식들. 1. 녹차 하루 2-3잔. 카테킨 성분이 구취 제거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 카페인이 적어 부담 없음. 2. 파슬리 매일 한 줌. 클로로필이 자연 소취제 역할. 비타민C가 면역력 강화. 샐러드나 국에 넣어서 섭취. 3. 요구르트 하루 1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 개선. 유해균 억제로. 채취 감소. 칼슘 공급으로 뼈 건강. 4. 사과 하루 1개. 팩틴이 장내 독소 흡착. 구강 청정 효과. 식이섬유로 변비 예방. 5. 레몬물 아침 공복에 구연산이 체내 해독 작용. 비타민C로 면역력 강화. 알칼리화로 체질 개선. 5번째, 혁명적 원칙.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과학.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를 불균형하게 만들어 채취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독소 배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해소 완벽 가이드. 1. 명상과 심호흡 하루 10분. 아침 기상 후 5분. 잠들기 전 5분. 478 호흡법 활용기. 음악 치료.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하루 30분 이상 듣기. 산책하면서 들으면 더 효과적. 3. 사회적 교류. 가족, 친구와의 대화. 동호회나 모임 참여. 봉사활동으로 보람 느끼기. 수면 개선 완벽 가이드. 1. 수면 환경 최적화. 침실 온도 18-20도 유지. 암막 커튼으로 빛 차단. 조용한 환경 조성. 2. 수면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 잠들기 2시간 전 식사 금지. 따뜻한 목욕이나 독서. 3. 수면 보조 방법. 라벤더 향으로 아로마 테라피. 편안한 잠옷 착용. 적당한 베개 높이 조절. 이 5가지 혁명적 원칙. 과학적 수분 섭취. 햇빛 산책의 기적. 완벽한 목욕법. 식단 혁명.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최적화. 이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실 90%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르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열쇠를 알면 채취 고민에서 거의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제3장
가장 중요한 비밀, 목욕할 때 반드시 정성스럽게 씻어야 할 세 곳.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제가 50년간의 연구와 현장 경험으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다시 가족과의 유대와 자신감을 되찾아드린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채취의 90% 이상이 사실 몸의 세 곳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목욕을 해도 이 부위들을 충분히 씻지 못하면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놓치고 분명히 씻고 있는데 라고 고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곳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 핵심 부위, 주름이나 접히는 부분, 세균의 온상지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런 곳들은 땀이 나기 쉽고 잘 마르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특유의 냄새가 생깁니다. 66세 고영희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박사님, 지금까지 목욕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겨드랑이나 가슴 아래를 제대로 씻은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 싫은 냄새가 거의 없어졌어요. 손자가 저에게 안겨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게 되었어요.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과학적 분석. 이런 부위들은 피부가 접혀 있어서 공기순환이 잘 안 되고 습도가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최적의 환경입니다. 특히 겨드랑이에는 아포크린 땀샘이 집중되어 있어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땀이 나옵니다. 이런 성분들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강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부위별 완벽 세정법. 1. 겨드랑이, 가장 중요. 팔을 충분히 들어올리기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름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기 완전히 말린 후 통기성 좋은 옷 입기. 2. 가슴 아래, 특히 여성분들. 브래지어 라인 아래쪽 특별 관리 가슴을 살짝 들어올려서 접히는 부분까지 부드러운 수건으로 원을 그리며 씻기 헹군 후 완전히 말리기. 3. 목 뒤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고 목 뒤 주름진 부분까지 꼼꼼히 귀 뒤쪽까지 함께 관리 목걸이나 안경 착용 부위 특별 관리. 4. 배꼽 면봉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배꼽 안쪽 깊숙한 곳까지 각질이나 때가 쌓이기 쉬운 부위 완전히 말린 후 보습. A. 사타구니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접히는 부분 속옷 라인을 따라 꼼꼼히 민감한 부위이므로 부드럽게 면 소재 속옷 착용 권장. 올바른 세정 도구와 방법. 부드러운 수건이나 바디 스펀지 사용. 충분한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씻기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기. 깨끗한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기. 두 번째 핵심 부위, 털이 많은 부분이나 피지선이 집중된 부분, 겨드랑이, 가슴, 그리고 특히 두피입니다. 이런 곳들은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쉬워서 냄새의 근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피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만 대충 감고 두피를 제대로 씻지 못하고 계십니다. 62세 송건희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두피를 씻어보라고 하셔서 해봤더니 일주일 만에 손자가 제 머리를 쓰다듬고 싶어 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피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두피 관리의 과학. 두피에는 피지선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피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각질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또한 모발이 얇아지면서 두피가 더 많이 노출되어 냄새가 더 쉽게 퍼집니다. 완벽한 두피 세정법. 1단계. 준비. 2분. 미지근한 물로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시기. 두피까지 물이 완전히 스며들도록. 너무 뜨거운 물은 피지 분비를 자극하므로 금지. 2단계. 샴푸. 5분. 샴푸를 손바닥에서 거품을 낸 후 두피에 발라주기. 손가락 끝, 손톱 안임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 원을 그리듯이 두피 전체를 골고루 씻기. 특히 정수리와 뒤통수 부분 집중 관리. 3단계. 헹굼. 3분. 미지근한 물로 샴푸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헹구기. 귀 뒤와 목 뒤까지 꼼꼼히 샴푸 잔여물이 남으면 냄새와 가려움의 원인. 4단계. 건조. 10분.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 드라이어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완전히 말린 후 외출하기. 남성 채모 관리. 남성분들은
가슴털이나 배의 털도 충분히 거품을 내서 정성스럽게 씻고 마지막에 확실히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털이 있는 부분은 세균이 숨기 쉬운 곳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모 관리 팁, 너무 짧게 깎지 말고 적당한 길이 유지 면도 후에는 알코올 성분 없는 애프터쉐이브 사용. 털이 많은 부분은 매일 특별 관리. 통기성 좋은 옷 착용. 세 번째 핵심 부위, 발가락 사이, 발바닥, 숨겨진 냄새의 근원. 의외로 잊기 쉬운 부분이 발입니다. 신발 안에서 하루 종일 습해서 땀과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발 냄새는 신발이나 양말뿐만 아니라 옷이나 방의 공기에까지 옮겨갑니다. 68세 김태수 할아버지는 부끄러워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발이 정말 냄새가 심해서 며느리가 방에 들어오면 반드시 창문을 열었어요. 저는 발가락 사이를 정성스럽게 씻고 확실히 닦은 후에 양말을 신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창문을 열지 않아요. 냄새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나 봐요. 감사해요. 발 냄새의 과학적 원인. 발에는 약 25만 개의 땀샘이 있어서 하루에 약 250ml의 땀을 분비합니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습도가 90% 이상 올라가서 세균이 번식하기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톱이 두꺼워지고 각질이 많이 생겨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완벽한 발 세정법. 1단계, 족욕, 5분. 따뜻한 물 38-40도에 발을 담그고 5분간 불리기. 베이킹소다 1큰술을 넣으면 소취 효과. 각질이 부드러워져서 제거하기 쉬워짐. 2단계, 세정, 10분.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벌려가며 씻기. 발바닥과 발 뒤꿈치의 각질 부분, 꼼꼼히 씻기. 발톱 주변과 발톱 밑까지 깨끗이 씻기. 부드러운 브러쉬로 각질 제거. 3단계, 헹굼과 건조, 5분.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기.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기. 습기가 남으면 무좀의 원인이 됨. 발 관리 완벽 가이드. 매일 관리. 면 소재 양말을 사용하고 매일 새 것으로 갈아 신기. 신발은 하루 신고 갈아 신어서 완전히 건조시키기. 발톱을 정기적으로 깎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주간 관리. 일주일에 2-3번 족욕하기. 발 전용 크림으로 보습하기. 각질 제거 도구로 관리하기. 신발 관리.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가볍게 뿌려서 습기와 냄새를 흡수시키기. 신발 건조제나 제습제 사용하기. 정기적으로 신발 세탁하기. 통기성 좋은 신발 선택하기. 목욕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들. 물 온도 관리의 과학. 물 온도는 38-40도의 미지근한 것이 최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보호막 기능을 파괴해서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떨어뜨려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정제 선택의 과학. 강한 향의 바디워시는 피하고 저자극 무향료 제품을 선택하세요. 향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H 5.5 정도의 약산성 제품이 피부에 가장 좋습니다. 목욕 후 관리의 과학.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쌓여서 더욱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등 거칠어지기 쉬운 부분에는 충분히 발라주세요. 주간 특별 관리. 일주일에 한 번은 38도의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천천히 몸을 담가서 모공을 열어 피부 깊숙한 더러움을 배출시키세요. 그 후 확실히 닦고 보습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때 천연 입욕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 2큰술, 각질 제거와 소취 효과, 바다소금 1큰술, 미네랄 공급과 살균 효과, 에센셜 오일 2-3방울, 아로마 테라피 효과. 71세 박사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습니다. 선생님, 단지 3곳을 정성스럽게 씻는 것만으로 정말 달라질까요? 하지만 한 달 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손자가 제 무릎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어요.